우리 범죄 현장을 생각해 볼까요? 증거를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건드리는 순간 원래 모습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반도체도 비슷합니다. 너무 작아서 보려고 손대는 순간 오히려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는 건드리지 않고 표면을 읽는 기술을 필요로 했고, 그걸 가장 잘하는 한국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회사를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뒤에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칩 만드는 회사만 보는데 정작 그 칩을 제대로 만들게 해주는 회사는 잘 안 보거든요. 이 회사는요,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도 이미 들어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 AI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미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낯선 이름이실 겁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물론이고 TSMC, 인텔, 마이크론까지 다 보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한국 회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할 건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이 회사가 대체 뭘 만드는지. 둘째,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셋째, 왜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들이 이 회사를 찾는지. 이 세 가지만 알고 나면 반도체 산업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평소에는 잘 안 보이던 기업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일단 이름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주인공은 파크 시스템스입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업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만드는 장비가 반도체를 더 작게, 더 정밀하게, 더 안정적으로 만들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파크 시스템스가 뭘 만드냐? 원자 현미경을 만듭니다. 영어로는 AFM, 아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코프예요. 근데 이름만 들으면 좀 멀게 느껴지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평소에 보기에는 매끈해 보이는 표면도 아주 작게 들어가 보면 울퉁불퉁해요. 반도체는 그런 세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겉으로 보면 반짝이는 웨이퍼 한 장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미세한 높낮이와 결함, 흔들림까지 다 관리해야 해요. 문제는 그걸 보려고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작기 때문이죠. 검사하려고 닿는 순간 오히려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건드리지 않고 읽는 기술이에요. 파크 시스템스 원자현 미경은 바로 그걸 하는 장비입니다. 아주 미세한 탐침이 표면 가까이를 지나가면서 원자 사이에서 생기는 힘을 읽어내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눈으로 보는 현미경이 아니라 표면이 내는 아주 미세한 신호를 읽어서 지도를 그리는 장비에 더 가깝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반도체 공정은 갈수록 더 미세해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대충 넘어갔던 오차가 지금은 전체 수율을 흔드는 문제가 돼요. 특히 AI 시대 들어오면서 이게 더 심해졌어요. HBM처럼 여러 층을 쌓는 구조는 조금만 어긋나도 전체 성능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잘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검증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파크 시스템과 강해진 겁니다. 삼성전자도 보고 SK 하이닉스도 보고 TSMC, 인텔, 마이크론 같은 글로벌 업체들도 이 장비를 봐요. 이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를 아예 못 만든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공정이 더 미세해질수록 이 장비의 중요성이 훨씬 커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겉으로 조용해 보여도 업계 안에서는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어요. 원자 현미경이라는 말 자체는 새롭지 않잖아요. 기술 이름만 들으면 뭔가 오래된 연구실 장비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기술이 다시 핵심으로 올라왔을까요? 이게 오늘 첫 번째 포인트의 핵심입니다. 세상이 AI로 넘어가면서 칩이 훨씬 더 비싸지고 훨씬 더 복잡해지고 훨씬 더 민감해졌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생산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생산과 검증이 같이 중요해진 시대예요. 결국 반도체 전쟁은 누가 더 많이 만드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정밀하게 만들고 더 안정적으로 검증하느냐의 싸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흐름에서 파크 시스템스 같은 회사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입니다.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박상일 박사입니다. 이분 스토리가 이 회사를 더 흥미롭게 만들어요. 그냥 사업가가 아니라 기술을 아는 사람, 거의 기술 그 자체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1980년대 스탠퍼드에서 원자현미경 개발 초기 연구에 참여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합니다. 그것도 엄청 화려하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차고에서 시작했어요. 초기 자본은 4만 달러.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 회사의 시작이 거대한 자본이 아니라 기술과 집념이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해외 연구기관에 장비를 팔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통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안에서만 알려진 기술 회사가 아니라 애초에 세계 연구 현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로 출발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스토리가 더 세져요. 좋은 시기에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한국 경제가 흔들리던 시기였고 벤처하기 쉬운 분위기도 아니었고 기술 하나 믿고 버티기에는 훨씬 더 거친 환경이었어요. 본인도 나중에 돌아온 걸 후회스러워한 순간이 적지 않았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관청도 쉽지 않았고 금융도 쉽지 않았고 시장은 더 쉽지 않았죠.
근데 버텼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회사는 유행 따라 뜬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테마가 붙어서 갑자기 주목받은 회사가 아니라 아무도 크게 안 볼 때부터 기술 하나 붙들고 오래 버틴 회사예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시간이 지나면 생각보다 훨씬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은 결국 오래 버틴 기술에게 점점 유리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 장면이 되게 흥미로워요. 겉으로 보면 삼성전자, TSMC, 인텔 같은 회사들이 훨씬 크죠. 당연하죠. 시가총액도 비교가 안 되고 이름값도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공정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순간에는 그 거대한 회사들도 결국 이런 정밀 장비 회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묘한 역전 구조예요. 크기는 작은데 기술의 자리에서는 절대 가볍지 않은 회사. 이런 회사들은 숫자만 볼 때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산업을 구조로 보기 시작하면 눈에 들어와요. 여기부터 세 번째입니다. 왜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들이 파크 시스템스를 찾느냐? 결국 대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장비는 그냥 스펙표 보고 갈아 끼우는 물건이 아니에요. 한번 공정에 들어가면 정확도도 중요하고 재현성도 중요하고 현장에서 얼마나 신뢰받는지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건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겠죠. 파크 시스템스는 바로 그 점에서 강점이 있어요. 특히 비접촉 방식으로 정밀하게 읽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통한다는 점, 이게 핵심이에요. 물론 경쟁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중국도 계속 따라오려고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장비는 카메라나 가전처럼 보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겉으로 비슷하게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도와 안정성과 신뢰가 같이 따라와야 해요.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장비와 믿고 계속 쓸 수 있는 장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미 검증된 기술을 더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파크 시스템의 유리한 지점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더 중요해요. 이 회사가 지금 괜찮은 회사냐를 넘어서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 있느냐? 저는 이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반도체는 계속 더 작아질 거고 AI 칩은 계속 더 복잡해질 거고 패키징은 더 촘촘해질 거고 검사는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잘 보는 기술보다 안 건드리고 정확하게 읽는 기술의 가치가 더 커집니다. 즉, 이건 지금 잠깐 필요한 장비가 아니라 산업이 다음 단계로 갈수록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파크 시스템스를 그냥 장비 회사로만 보면 놓치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랑 중국이 다 중요하게 보는 영역이면 왜 이런 회사 얘기는 뉴스에서 크게 안 나오지? 그 질문이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대중은 보통 완성품 회사나 메인 플레이어 위주로 기억하거든요. 엔비디아, TSMC,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름이 크고 앞에 있는 회사들이 먼저 보이죠. 근데 산업이 실제로 돌아가는 방식은 조금 달라요. 앞에 서 있는 회사들만으로는 안 돌아가고 뒤에서 정확도를 책임지는 회사들까지 있어야 굴러갑니다. 파크 시스템스는 그런 성격의 회사예요. 유명해서 중요한 회사가 아니라 중요해서 결국 보이기 시작하는 회사. 저는 그런 회사들이 더 무섭다고 봐요. 다만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되겠죠.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째, 기술이 좋아도 경쟁은 계속 붙어요. 둘째, 중국은 이런 분야를 집요하게 따라옵니다. 셋째,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 장비 회사도 영향을 받아요. 넷째, 지금 규제 환경이 앞으로도 똑같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현재 기준으로는 제재 대상이 아니더라도 반도체 전쟁이 더 격해지면 어떤 식으로든 산업 전반에 압박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보실 때도 무조건 좋다, 무조건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좋은 기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투자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좋은 기술을 오래 쥐고 있었고 그 기술의 필요성이 산업 흐름과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체크할 만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회사는 반도체에만 머물러 있으려는 회사도 아닙니다. 본질이 아주 미세한 세계를 정밀하게 읽는 기술이다 보니까 확장 가능성이 있어요. 바이오처럼 정밀 분석이 중요한 분야로도 연결될 수 있고 다른 첨단 산업으로도 응용될 여지가 있어요. 물론 그건 시간이 더 필요하고 계속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도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 회사를 단순히 현미경 회사라고만 보면 너무 작게 보는 거예요. 정밀 계측 기술을 가진 회사로 보면 생각보다 그림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볼게요. 첫째, 파크 시스템스는 반도체를 건드리지 않고 읽는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둘째, 이 회사는 그냥 장비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그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이 오래 밀어붙여 만든 회사예요. 셋째, 반도체가 더 미세해지고 더 복잡해질수록 이 회사가 가진 기술의 중요성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숨은 종목 하나 소개합니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도체 산업을 볼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하는지 그 시야를 바꾸는 이야기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더라도 이제는 그 뒤에 누가 붙어 있는지도 같이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좋은 회사인 건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생각 드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실 투자에서 제일 어려운 건 좋은 종목 찾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들어갈지, 어디까지 들고 갈지, 어디서 정리할지 그 기준 정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예전처럼 느낌으로 들어갔다가 버티는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한번 잘못 들어가면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파크 시스템스를 볼 때 필요한 매수 매도 기준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요약 자료가 아니고요. 어느 타이밍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목표가는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지, 손절가는 왜 미리 정해놔야 하는지 이걸 한 번에 체크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좋은 회사 아무리 알고 있어도 이러한 기준 없으면 결국엔 흔들립니다. 오를 때는 못 사고 내리면 겁나서 팔고 다시 오르면 뒤늦게 따라붙게 됩니다. 그걸 막으려고 만든 자료예요. 영상 설명란에 링크 올려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세요. 그리고 이런 기준을 혼자 말고 같이 맞춰가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방 링크도 설명란에 넣어둘게요. 뇌동매매 말고 매수할 때도 매도할 때도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싶은 분들은 머니숲과 함께 하시면 도움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머니숲이었습니다.